중국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물류 비용의 그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면 뭘로 가면 될까요? 전기차입니다. 그죠? 전기차가 비용을 낮춰주고 물류 비용을 낮춰주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석유나 원유를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죠? 중국이죠. 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또 집중 투하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두 개 업종만큼은 중국이 간단히 얘기하면 목숨 걸고 지킬 거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좋은 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좋은 기업을 찾는 거 정말 어렵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수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업종이나 종목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해야지만 이제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는 기업 중에서 성장성이 높고, 근데 이제 그 성장성이 높은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기업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이익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을 창출해내고, 이런 회사들을 뽑아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성장성만 무조건 좋았다. 이게 가장 작년, 재작년 좋았다고 치면은, 크립토 커런시, 그 가상화폐 시장. 이런 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벤처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그때는. 왜냐하면 벤처를 잘 해주니까, 벤처 관련해서 자금을 해주고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한테 계속 돈을 줬을 경우에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생기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될 거고요. 이게 분명히 뭔가 바뀌어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해야지만 갚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금 흐름이 좋고 높은 금리에도 버틸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려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떠한 신성장 산업이라 하든지 간에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진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를 투자를 해야 돼요. 업종으로 계산하자면 벤처 캐피탈을 투자를 하면 어렵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면 또 어렵고, 반면에 이미 투자를 했는데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돈을 다 갚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갔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회사들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성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그 국가마다 또 그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낸 업종들이 있어요. 그 국가들마다 그런 업종들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인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성을 보는 거는. 하나는 1인당 매출, 하나는 1인당 이익입니다. 1인당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회사의 경우에 이익이 그렇게 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매출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익은 안 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막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성장을 하니까. 더 좋은 기업은 순이익이 나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도 높게 나오는데 순이익 증가율도 1인당 높아지는 기업.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룬 회사들이 요걸 창출해내요. 네,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을 많이 자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빅테크는 반도체와 IT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올해 연초부터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챗GPT, AI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자동화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물론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익과 연결이 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하면 밑단에 있는 그걸 돌려야 되는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은 매출이 엄청나게 늘겠죠.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고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를 투자를 하고요.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투자를 하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 같은 회사는 메타버스를 확장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확장을 시키려면 뭐가 중요하죠? 비디오 그래픽.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또 뭐죠?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쪽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매출만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출과 이익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을 골라 놓으시면 지금 같은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환경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가속화가 되잖아요. AI가.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다 줘요.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조수같이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써봐라. 맛보기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가입을 시키는 거고 써봤는데 이거 없이는 못 살겠네가 돼버리면 가격이 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는 단순히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큰 변화가 될 거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에서 저희가 가장 큰 흐름의 변화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인터넷이 뭐가 됐죠? 인터넷이 IoT가 됐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된 게 AI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혁신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근데 또 메타버스처럼 또 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업종만 딱 놓고 보면은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10명이 필요했다면 2명밖에 안 필요해요. 그럼 이건 엄청난 생산성 효과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은 높아지죠. 근데 반면에 8명은 직장을 못 구해. 그럼 이게 문제가 뭐죠? 인플레이션을 확 낮춰주겠죠. 그리고 이쪽은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변화입니다. 많이 변할 것 같아요. 5년 전만 하더라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IoT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세대들은 직장을 정말로 많이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해서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확 올라간 것처럼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페이크예요, 사실.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때도 인건비가 싹 올라가는 것처럼 하면서 훅 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완전히 IoT로 넘어갔죠. 계속 생산성은 높아졌고요.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확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요. 앞으로는 또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테슬라 데이 들여다보셨어요? 거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에너지의 효율화죠. 생산성의 향상이죠. 공장의 효율화가 그렇죠.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겠어요. 반면에 생산성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2010년부터 2020년에 있었던 이 낮은 인플레이션에 높아지는 생산성 시대가 또다시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본다면은 당연히 미국 쪽에 있어서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여기서 가장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그만큼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위주로 좋은 기업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다른 국가도 좋은 기업의 기준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국가마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을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GDP 기준으로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GDP 25%라고 하시면 중국은 한 20%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시가총액은 겨우 12%밖에 안 돼요. 미국은 60%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을 사야 되냐?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보시면 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제조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당 제조업 인건비 증가율을 보시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파라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조업이 제일 강대국이야. 제조업을 굉장히 많이 개발했어요.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딜 거 아니겠어요? 왜 미국이 자꾸 중국을 공격을 할까요? 요 생산성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디게 만들려는 거죠. 즉, 반도체를 못 가게.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쪽을 다 보시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와 생산성을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걸림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힘들죠. 중국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transportation. 그러니까 즉 공장을 돌리고 나서 생산을 해서
물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물류 비용의 그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면 뭘로 가면 될까요? 전기차입니다. 그죠? 전기차가 비용을 낮춰주고 물류 비용을 낮춰주게 돼 있어요. 전기차가 제일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을 돌리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석유나 원유를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죠? 중국이죠. 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또 집중 투하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서부에서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해서 동부로 이어주고 제조업들이 수출하고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물류가 필요하죠. 당연히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두 개 업종만큼은 중국이 간단히 얘기하면 목숨 걸고 지킬 거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만들어냈고요. 전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태양광 시장에서. 그리고 태양광에 있어서는 2026년이 지나면 태양광으로서 전력 조달하는 게 전체 전력 조달하는 거에 1등이 될 겁니다. 태양광과 풍력 두 개를 더하면 거의 40% 넘게. 지금은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탄 이런 게 전체의 거의 50%가 넘어요. 근데 그게 비중이 줄면서 이걸 다 커버해주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누가 1등이냐?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큼은 중국이 미국이 셰일가스를 목숨 걸고 지켜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이 두 시장만큼은 업종만큼은 중국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중국이 가장 경쟁력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꼭 투자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아는 이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은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기업을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얘기는 못 하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융기실리콘.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회사는 아닌데, 캐나다 회사인데, 중국에도 생산기지가 있고, 또, 북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네디안 솔라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회사 중에서는 이제 통이,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전체 시장에 있어서 8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규모의 경제를 정말로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코스트가 석탄만큼이나 싸졌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치 리스크도 있고요. 그럼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너무 높게 가면 안 되죠. 겨우 12%예요. 시가총액에. 근데 GDP는 20%예요. 근데 그 GDP 20% 넘지 말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저희는 한 15에서 20% 정도 들고 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집중 투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에 대한 초점. 뭐 좀 더 나아가서 그 내수 시장이 크면서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내수 시장의 중요성. 예를 들어 돼지고기. 정말 돼지고기를 소비 많이 하거든요. 예, 뭐 이런 쪽.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에 있어서의 투자. 그거를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 정도만 하자. 중국 증시는 연초 분위기는 어땠나요? 연초 1월 달에 중국과 한국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예. 환율도 절상이 됐었고 중국은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그럼 유럽, 중국, 미국 그 세 개의 시장이 좀 같은 듯 다르게 흘러가던데요. 그 세 개 지역의 경기와 증시 시장 각각 어디가 가장 좋고 가장 나쁠까요? 네, 저희는 어쨌든 경기로 보면은 중국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2%대에서 5%대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 미국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1사분기, 2사분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률, 실질 성장률.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 2%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마도 연간 단위로 2%대 정도가 나오면 정말 감사하다 이거고요.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건 0.5%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중국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IT 산업과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쪽에 대한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60% 시가총액이지만 65% 가져가는데 그 65%를 다 IT나 성장주 쪽에 더 초점 많이 맞춘다. 그래서 그게 반도체가 됐던 뭐 아니면 심지어 테슬라. 그죠? 테슬라도 전기차인데 중국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미국의 전기차.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유럽 쪽은 좀 골치가 아파요.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이게 너무 괴리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금리의 올라감이 좀 리스크가 있다. 이제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뭐 유럽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경쟁력이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을 수 있죠. 프랑스로 가면 뭐 에어버스, 예, 그러니까 보잉과 에어버스의 경쟁 뭐 이렇게 봤었을 때 뭐 그런 기업을 골라낸다든지, 아니면 영국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또 영국만이 갖고 있는 뭐 광고 쪽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산업 쪽, 예,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가실 필요 있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면서 현금 흐름이 좋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고요. 종목을 선별을 할 때도 경쟁력이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이 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자, 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6대4 전략이라고 해서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60% 주식을 투자하고 40% 채권을 투자를 하는 자산 배분 전략인데, 이게 과거 100년으로 계산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9%가 나와요. 뭐 상당히 높죠.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 거의 2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략이 다시 좋아진 거죠. 왜냐면 연평균이 9%인데 마이너스 20%였으면 괴리가 지금 29%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9%를 벌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권에 있어서 지금 기준금리 뭐 5%, 6%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4%를 못 돌파하죠. 그러면 저희는 장기적으로 한 3.5%에서 3%까지 떨어진다고 치면 아마 연간 수익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상대적 매력도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가 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면은 3%대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면 그냥 3%의 수익만 1년에 벌어들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3% 가지고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그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채권에 대한 매력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전체 자산의 한 40% 내지 절반을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채권을, 특히 단기 채권 1년짜리에서 3년짜리, 왜냐하면 이쪽이 더 높잖아요. 지금 5% 넘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의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였죠? 올려야 된다. 그럼 이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럼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